우리가 이제 명사 파트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개념 말씀드렸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꼭 구분해야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예. 셀 수 있는 명사가 꼭 한 개일 때는 앞에 어를 붙이고 여러 개일 때는 꼭 뒤에 s를 붙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 쪽을 좀 더 배워볼게요. 셀 수 없는 명사도 한국어와의 차이점 때문에 몇 가지 이런 차이점 때문에 실수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볼게요. 몇 가지 문장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나 치즈 하나 먹었어. 그래서 I ate a cheese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종이 2장 필요해. 그래서 I need 2 papers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도둑이 은행에서 돈을 좀 훔쳤어요. 그래서 a thief stole some monies from the bank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랑 같이 술집에 가서 맥주 2개를 주문하려고 해요. 그래서 Can I have 2 beers? 이렇게 제가 문장을 말했다고 하면 이렇게 4가지 문장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이 4가지 문장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었던 이 4가지 문장 전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문장들이 왜 틀렸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나 치즈 먹었어, 하나 먹었어 라는 I ate a cheese 라는 문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문장에서 오류 혹시 발견하셨나요? 네, 이 문장에서 오류는 바로 I ate a cheese에서 어입니다. 어는 제가 언제 넣을 수 있다고 했냐면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하나 있을 때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치즈 하나 먹었으니까 당연히 어를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치즈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셀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셀 수 없는 물 같은 거는 앞에 어나 뒤에 s가 붙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즈 앞에도 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종이 2장이 필요해 이런 문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I need 2 papers 이렇게 문장을 썼었는데 이 문장 역시 종이가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papers라고 하면 틀려요. 물론 to도 틀리죠. 그래서 2 papers라고 하면 셀 수 없기 때문에 2 papers라는 그 명사를에다가 그 paper에다가 s를 붙인 이 문장도 물론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둑이 은행에서 금을 훔쳤어 라는 문장이었던 A thief stole some golds from the bank 이 문장에서는 gold라는 금이 혹은 money를 훔쳤다고 쳐도 monies 하면 틀려요. money라든지 gold 같은 것들은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던 맥주 2개 주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Can I have 2 beers? 라고 하면 역시 틀립니다. beers도 water, 물처럼 1개, 2개 셀 수가 없는 명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 4개가 전부 오류가 있는 문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셀 수 없는 명사들 앞에 어를 붙이거나 혹은 뒤에 s를 붙였기 때문인데요. 우리말과는 다르게 영어에서는 우리는 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영어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들이 종종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장 논란이 많기도 한데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제일 논란이 많은 게 바로 돈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는데 money는 한국어에서는 돈이니까 왠지 셀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money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단어에 해당해요. 아까 예를 들었던 금도 마찬가지 gold나 silver 이렇게 금이라든지 은 이런 광물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세는 아까 먹을 거 치즈라든지 치즈 왠지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치즈. 근데 치즈를
그 뒤에 치즈 이렇게 s 붙으면 안 돼요. 치즈도 셀 수 없는 단어에 속해요. 그리고 빵, bread. 이것도 논란이 많은데 빵 셀 수 있잖아요. 안 돼요. bread라는 단어에는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read 안 되고 피자. 피자 왠지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자 안 됩니다. 피자즈 하면 틀려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었던 종이 2장 했을 때 paper 왠지 될 것 같잖아요. paper 종이니까 여러 장 이렇게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paper도 영어에서는 papers 하면 틀립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 해당하고 그리고 고기류 beef라든지 소고기 beef라든지 돼지고기 pork 이런 것들을 고기도 이렇게 덩어리라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beefs 안 되고 porks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는 당연히 셀 수 있을 것 같은 영어에서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정보.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잖아요. 그래서 야, 나 많은 정보 많이 찾았어 이라고 하면 왠지 정보를 셀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 정보 informations 왠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요. 영어에서는 information도 쓸 수 없는 단어이고 그리고 advice라는 조언이라는 뜻인데 나는 그가 나한테 많은 조언들을 해줬어 라고 해서 advices 왠지 s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조언인 advice도 s를 붙일 수 없는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헷갈리니까 s를 붙이는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세고 싶잖아요. 이 못 세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세고 싶은데 그럼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려면 담으면 됩니다. 담으면. 못 세는 아이들을 담거나 혹은 쪼개면 돼요. 쪼개거나 담으면 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못 세는 이런 것들을 쪼개거나 담아서 세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 같은 water. 물은 못 세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디다 담냐면 컵에다가, 글라스에다가, 유리잔에다가 담으면 당연히 셀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리 한 잔 이렇게 되면 a glass of water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차가운 것들은 글라스에다 담는데 그래서 주스라든지 뭐 코크라든지 혹은 water 이런 것들은 글라스 단위로 세워서 a glass of water 라고 하면 이제 셀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당연히 glass라는 잔은 셀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이라고 할 땐 당연히 a glass라고 해야 되고 물 2잔 주세요 라고 하려면 2 glasses of water 이렇게 2잔을 주문할 때 Can I have 2 glasses of water? 이렇게 2잔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glasses라고 복수 형태를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은 glass로 주문을 하면 되고요. 커피 같은 것들, 따뜻한 뜨거운 것들은 컵에다 주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 2잔 주문할게요 라고 하면 2 cups of coffee 이렇게 하시면 커피 2잔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틀렸다고 했었던 나 치즈 먹었어 I ate the cheese 이 문장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나 치즈를 하나 먹었어 라고 하지 않고 나 치즈 한 조각 먹었어 라고 해서 치즈는 a slice라는 단위로 쪼갭니다. 쪼개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치즈 한 조각 먹었어. 그래서 I ate a slice of cheese라고 하면 치즈 하나 먹었어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 예를 들었던 나 종이 2장 필요해 라고 하려면 당연히 종이는 셀 수가 없지만 종이는 우리나라 말처럼 2장으로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 need 2 sheets of paper 이렇게 2 sheets로 세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맥주 같은 거 주문할 때 주로 이제 뭐 병에 담아서 먹거나 아니면 컵에 담아서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크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런 피처로 시킬 수도 있는데 주문할 때 Can I have like 2 bottles of beer 이렇게 그 병 형태 bottle이라고 해서 2 bottles of beer 이렇게 주문을 해도 되고
컵으로 주로 이제 많이 담아서 주문을 받거든요. 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약간 큰 글라스보다 큰 형태, 물컵보다 큰 형태의 잔에 담아서 파는데 그 잔 이름을 일반적으로는 파인트라고 해요. 파인트. 그래서 그 2잔 달라고 할 때 Can I get 2 pints? 이렇게 pints of beer 이렇게 2 pints 이렇게 해서 pint에 s를 붙이셔가지고 pints of beer 이렇게 s를 붙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술집에서 파는 이렇게 약간 큰 사이즈의 그 잔은 pint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말로도 pitcher라고 하는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그 영어로도 pitcher입니다. pitcher. 그래서 pitcher를 시켰을 때 이제 glass를 같이 시키면 좋잖아요. 그래서 Can I have a pitcher of beer with 2 glasses 이렇게. 그래서 beer인데 pitcher로 주시고 glass 2잔 주세요.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이번에 명사 파트 어떠셨나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완전히 구분을 잘 지으셔서 활용을 하셔야만 영어를 할 때 실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단어에 대한 어휘의 중요성, 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명사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실생활에 꼭 필요한 혹은 우리가 그 책을 읽거나 혹은 무슨 뉴스를 듣거나 이렇게 점점 자기 영어 실력이 혹은 영어 공부를 오래 해가면 해갈수록 당연히 단어의 양이 늘어나야만 돼요. 근데 대부분 단어 암기하기가 매우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를 멀리하고서 어떻게 하면 쉽게 영어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시거나 혹은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은 안 돼요. 좀 힘들더라도 단어만큼은 좀 귀찮더라도 꾸준히 일정 부분 하루에 일정 부분 양을 꼭 습득하시는 게 영어 공부를 늘리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상 속에서 단어를 꾸준히 노출을 시켜 드릴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영어를 배우시고 단어를 익히시고 혹은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던가 아니면 뭐 뉴스 같은 거를 보시면서 꾸준히 단어를 습득해 주세요. 그 습득한 단어를 활용도 해가시면서 꾸준히 단어를 늘려가시면 어느샌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어가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까지 해서 명사 파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